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우선 제 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우리 친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인간은 술주정뱅이의 난봉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빼고는 늘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를 강제로 탐하고, 제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제가 옆에서 있든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저 그 짓을 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반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엄마는 너무나 잘 알기에 나한테는 나가 있으라며 계속 손짓으로 눈빛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지켜보게 된 저는 어느 날 참지 못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그 큰 손으로 손찌검을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애가 무슨 잘못이 있냐? 고 애 보는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눈이 획 돌아서는 엄마에게도 손찌검을 그랬습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엄마는 저를 데리고 도망치듯이 집을 나와서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더 미친 듯이 날뛰면서 우리를 찾으러 나왔고, 골목 쓰레기통 뒤에 숨어있는 우리를 발견하지 못한 아버지는 집으로 들어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더니 우리를 찾는 듯 어디론가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고 아버지는 다음날 아침 다리 밑에서 발견됐습니다. 다리를 건너다 빗길에 미끄러져서 추락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와 저는 새 인생을 찾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바란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했던 지긋지긋했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슬픈 마음은 없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아버지를 잃은 평범한 딸처럼 슬픈 척을 하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평화로운 날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지자 이제는 할머니가 찾아와서 우리 집을 뒤집어놨습니다. 내 아들 죽인 년이라고요. 온 동네 다니면서 저 년이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녀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며 몇 날 며칠이고 엄마를 괴롭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던 엄마와 저는 도망치듯이 동네를 빠져나와 이사를 했고, 우리는 엄마가 초등학교 때까지 살던 경북의 한 작은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저는 고3이었어요. 시골집이 몇 채 모여있는 크지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이사를 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세 사람이 왔다면서 들여다보고 더러는 엄마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몇 집 건너에 사는 아저씨였어요. 엄마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는 그 아저씨는 키는 보통 키에 덩치가 약간 있고 얼굴은 약간 까무잡잡한데 웃는 얼굴이 너무나 시원시원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말투가 너무 다정해서 저는 아저씨가 말할 때면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는 너무나 다른 아저씨를 보면서 저는 문득 이 아저씨가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아저씨랑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저씨는 부산에서 자동차 부품회사를 다니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결혼할 뻔했던 여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다 털고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시골에서 누에고치를 치고 벼농사 밭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고 아저씨는 농사 지은 걸 우리 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상추가 나면 상추를 가져다 주고 자두가 나면 자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저씨 덕에 우리 집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것이 늘 풍성했어요. 저는 그런 아저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저씨 오토바이 소리가 나면 저는 공부를 하다가 아저씨 하고 달려나갔죠. 그런데 저보다 더 먼저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였죠. 아저씨랑 엄마랑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눈치였습니다. 아저씨가 오늘 시간이면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만지고 있다가 아저씨가 올 시간이면 온갖 콧소리를 내면서 아저씨 팔에 매달리기도 하고 교태를 부렸죠. 저는 그런 엄마가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아니, 천박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저씨의 신발이 보였습니다. 아저씨하고 들어가려는데 엄마의 교태 섞인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저 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눈에 보듯 뻔했죠. 두 사람은 제가 온 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아저씨가 나오면서 저를 보더니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엄마가 언제 왔어? 하면서 건성으로 제게 말을 하더니 아저씨 팔짱을 끼고 아저씨를 배웅하고 오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너무 더럽고 엄마라는 여자가 너무 추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씻지도 않고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제 방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마가 들어오더니 저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면서 사실 아저씨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이라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엄마가 저에게 바짝 다가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저씨와 같이 살림을 합칠까 하는데 괜찮지? 너도 이번에 대학 붙으면 다른 지역으로 갈 거고 엄마 혼자 살기도 힘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엄마를 벌레 보듯이 때려봤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이야기했죠. 엄마는 내가 있는데 왜 남자를 집에 끌어들이려고 그래? 엄마는 남자 없이 못 살아. 아버지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지겹지 않아? 엄마 완전 비정상이야. 그랬더니 엄마는 제 뺨을 한 대 올리더니 어디서 싸가지 없이 말을 하냐며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치더군요. 그 지옥 같은 데서 너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어디서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았냐고요.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 살 테니까 너는 네 인생 살라고 하더라고요. 아저씨하고 이미 다 이야기됐다면서요. 저는 순간 엄마고 아저씨고 다 싫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엄마 나는 서로 말도 섞지 않고 살았고 엄마는 여전히 아저씨가 오면 온갖 콧소리를 내면서 교태를 부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뒤로 막았어요. 그리고 다음해 봄에 저는 도시로 대학을 갔고 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어요. 저는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방을 찾은 남자도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전 누구에게도 정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를 만나서 잘 때마다 자꾸 아저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저씨 품에 안기는 상상을 했고 그 품에 내가 아닌 엄마가 있다는 것이 치가 떨리게 싫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엄마에게 연락이 왔어요. 유방암이라고요. 수술을 해야 하니까 집으로 좀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 얼굴도 보기 싫었지만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저씨가 있고 아저씨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엄마는 수술을 위해서 입원을 했고 아저씨는 누에고치 때문에 자리를 오래 뜰 수가 없어서 저는 아저씨와 엄마 사이로 오가면서 낮에는 엄마에게 가서 병간호를 했고 저녁에는 집으로 가서 아저씨를 위해서 이런저런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아저씨는 엄마한테 가봐야 한다고 했지만 전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집에서 좀 쉬시라고 했습니다. 아저씨까지 병난다고요. 저는 사실 아저씨와 둘이 앉아서 밥을 먹고 둘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저씨를 보고 있으면 정말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고 아저씨랑 둘만 있고 싶었죠. 아저씨는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저씨와 있을수록 두 번 다시 엄마가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 받을 생각이죠. 네, 알지만 하지만 사실이 그랬습니다. 하루는 아저씨가 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뜯어와서 저는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학생이니까 아저씨에게 술을 한 잔 달라면서 얻어먹고 아저씨에게도 술을 따라주며 술잔은 저와 아저씨 사이를 계속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저씨한테 물었습니다. 혼자 자기 무서운데 아저씨 옆에서 자도 되냐고요. 아저씨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전혀 놀라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저씨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아저씨도 눈치채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저는 아저씨가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아저씨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누워있는 아저씨 옆에 가서 조용히 누웠습니다. 아저씨는 둘이 된 듯 꼼짝도 않고 누워있었고요. 저는 아저씨 팔을 빼다가 팔베개를 했습니다. 아저씨 옆에 누워서 아저씨와 몸을 맞대고 누우니까 온몸에 전율이 있는 듯 짜릿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콧소리를 내고 교태를 부려도 아저씨는 지금 내 옆에 있다는 사실에 묘한 쾌감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아저씨를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져본 제가 아저씨를 유혹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더니 못 이기는 척 제 손길을 받아줬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를 뺏기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여러 날 저는 낮에는 엄마에게 가서 가식적으로 됐고 저녁이면 돌아와서 아저씨와 누웠습니다. 잠깐씩 이래도 되나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이래도 된다라는 마음이 더 강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먼저 아저씨를 사랑했고 저에게 엄마는 그 중간에 끼어든 방해자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저씨와 피도 한 방울 나눈 적이 없는 남이고 저는 이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 없는 어른이니까요. 그 후 저는 휴학계를 내고 집에 와서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아저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영원히 태어나지 않고 아저씨랑 둘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저씨도 엄마와 있을 때보다 저랑 있을 때 더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확실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엄마는 며칠 후면 퇴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오기 전에 아저씨와 가능한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었어요. 저녁을 일찌감치 먹고 아저씨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아저씨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확 열렸어요. 문 앞에는 엄마랑 엄마의 친구가 함께도 입을 떡 벌리고서 있더니 엄마는 바로 들어와서 제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어디서 더러운 짓을 하고 있냐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고 울음 섞인 분한 목소리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옆에서 엄마 친구도 거들면서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뭘 했어? 이상하다 했잖아. 아무리 지 엄마랑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 둘이 너는 없은 동안 뭐 하겠냐고. 내 눈은 못 속이지. 딸이 아니라 여시를 키워내. 엄마는 옆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고 아저씨는 이런 와중에 아무 말도 않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335 찾아온 마을 사람들은 아저씨와 저를 향해서 온갖 손가락질을 다 했습니다. 제가 아저씨를 유혹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저에게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사랑받아도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저에게 돌을 던지시고 욕을 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비록 그 상대가 엄마의 남자일지라도 말입니다.